안녕하십니까. 책으로 병을 고치다 한의사 김동입니다. 스스로는 지나친 병통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봐. 오늘 갖고 온 책은 셀러브리티 다이어트 심리학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몸이 차고 뚱뚱한 분들은 안 됩니다. 이 지방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잘 찾아보시고. 네. 이 비만 관리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만 관리가 제일 목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제 비만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게 되면은 비만을 꼭 관리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비만이 방해가 될 때 역시 비만을 또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비만을 제일 목표로 두게 되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라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비만 관리가 제대로 된 게 아니겠죠. 그죠? 중단해도 한 만큼은 도움이 되고 다시 시작해도 비슷한 효과를 느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꼭 여기까지는 꼭 달성을 해야지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치료들이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건 사실은 좌절감만 느끼고 더 우울감을 유도하게 되니까. 근데 하다가 중단해도 마치 적립식 저축을 하는 것처럼 오늘은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저축을 못 하겠네. 그럼 또 다음 달에 좀 아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비만 치료도 그렇게 도움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한데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한 달에 10kg 빼는 것보다 1년에 10kg 빼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1년 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지구가 해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도 그때 한 치료가 좋았다. 그렇게 또 다시 해도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치료가 좋다는 거죠. 셀레브리티들이 어떤 영화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입금된 거 확인해서 이제 빼야지. 그래서 이제 영화 안 하니까 이제 또 먹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체중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체중은 내 인생을 지배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목표까지 가는 게 체중 관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을 찾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대세는 소식입니다. 어쨌거나 전체 칼로리는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변형을 시켜서 다시 나온 게 이제 간헐적 단식, FMD. 그러니까 내가 기아인 것처럼 속이는 단식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먹으라는 얘기죠. 몇 시간 굶고 몇 시간 먹고. 케톤체가 나와야지 한다는 데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수련회 할 때만 해도 이 중풍 환자들, 당뇨 환자 만약에 소변에서 케톤체가 발생하면은 레지던트한테 엄청 혼을 났거든요. 관리도 못했다고. 그만큼 케톤체는 나쁜 거였는데 갑자기 확 뒤집어진 거예요. 지방세포가 하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칼로리라든가 체온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유독물질, 해로운 물질들을 정상세포에 침착하지 못하게 지방세포가 먼저 흡착을 해주는 거예요. 지방을 연소하는 데 있어서 케톤체가 나오면 좋다라는 개념은 사실 조금 다른 관점에서는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케토시스를 유발하는 차원이 지방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열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를 운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일본에서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저는 이 비유를 다른 식으로 드는 게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을 동시에 운영하는 엔진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경유 차량이 엔진의 힘도 좋고 엔진 내구성도 좋고 엔진 효율성도 좋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경유 차량을 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배기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방도 똑같습니다. 이 지방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죠. 지방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놓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은 탐식입니다. 그 탐식은 유해물질을 탐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을 연소하는 과정 중에서 그 안에 묶여있던 나쁜 것들, 유해물질들이 같이 해결이 되는 것을 놓친다는 거죠. 지금 케톤체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일단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죠. 더 유명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으면은 정리를 해주시면은 제가 절에 가든 교회를 가든 나름대로 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의학적 요소를 잠깐 소박하고 초라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양으로 가볍게 나눠보겠습니다. 뚱뚱하고 열이 있는 경우, 뚱뚱하고 몸이 찬 경우, 마르고 열이 있는 경우, 마르고 몸이 찬 경우. 사상체질로 나누면은 이제 이 비만하고 열이 있는 경우는 열태음이라고 볼 수 있고, 비만하고 몸이 찬 경우는 한태음이라고 볼 수 있고,
마르고 열이 있는 경우는 이제 소양인이라고 볼 수 있고, 소양인은 사실은 저녁에 돼지고기를 먹고 자도 아침에 소화가 다 돼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이 많으면 지방 연소가 쉬워집니다. 비만 오고 열이 있는 경우는 얼굴이 붉고 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 병에,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쿵 무너지는 경우고, 비만하고 몸이 찬 경우에는 얼굴도 희고 곱고 한데 자꾸 무너지네, 더 가기 싫으네 하면서 입이 즐거운 거를 자꾸 찾게 되거든요. 무에서 나는 육류, 물에서 나는 육류, 물에서 나는 채소, 물에서 나는 채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자, 무에서 나는 육류는 제일 열한 음식입니다. 제일 따뜻하고, 물에서 나는 채소는 제일 차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뚱뚱하고 열이 많은 사람들은 물에서 나는 채소,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 다시마는 채소 중에서 살 빠지는 채소입니다. 해초류. 그렇죠? 그래서 다시마 환으로 한때 비만 다이어트 식이요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죠. 아직도 좀 몇몇 분들은 쓰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은 몸이 차고 뚱뚱한 분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질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채소라고 하더라도 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따뜻한 채소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육지에서 나는 것 중에서 고르는 게 좋은데, 따뜻한 채소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부추입니다. 마늘, 양파, 부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지혈증 환자라든가 뚱뚱한 분들, 몸이 약한 분들이 먹게 되면 난 진짜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식사를 드시게 되면은 괜히 괴롭게 드시지 마시고 일단 맛있게 드시고 천천히 드시고, 골고루 드시고, 그리고 즐겁게 감사히 드시고, 맨 마지막에 새끼손가락 약속하는 게 평소보다 좀 조금 드세요. 평소보다 좀 조금 드세요. 이 5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골고루, 천천히, 그리고 감사히 먹는 만큼 적게. 그리고 밤에 해가 떨어졌으면 이제 쉬어야 되니까 위도 좀 쉬게 해주세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